160페이지 알아차리기 연습하기군요. 자,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뭔지를 좀 알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에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한번 그 알아차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알아차리기 연습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안다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안다는 안 플러스 정신 차린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알아차리. 그러니까 정신 차릴 정도로 즉각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놓치기 쉬우니까 즉각 알아차린다, 이런 즉각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알아차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사람은 수행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일상생활 알아차림을 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물건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안 뺏기려고 애를 써줘.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가방을 누가 날치기에 간다면 얼른 알아차리고 가방을 이렇게 간수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린다 하는 즉각 안다 하는 말이 그런 건데, 이게 왜 일상생활에 필요하냐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착각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환영 같은 것을 많이 당해요. 착각 중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법정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만큼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위정하는 것도 보면은 어느 변호사가 그런 얘기, 저 사람 입에 침도 안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했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정언을 한 거고, 어떤 사람 참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정언을 하고 있다고 했던 사람이 위정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호사가 이 얘기를 그 책 이름이 질문력이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지금 변호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이 얘기를 할 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짜같이 거짓인지 모르고 진짜같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대가 들어서 거짓말이다 하는데 본인은 그걸 거짓말인 줄 모르고 진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 싫어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다 얘기해요. 왜?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착각이나 왜곡이나 환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은 듣는 즉시로 그것을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해가지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상대는 A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B는 C로 알아듣거든요. 왜 들으면서 왜곡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상카라라 하는 게 있어요. 상카라. 이 상카라는 요즘 말하면은 형성력, 형성시키는 힘 이런 말. 형성작용 이런 뜻이에요. 형성작용은 누가 A라 하는 말을 딱 들으면은
이 상카라가 반응을 해가지고 B나 C로 새롭게 재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냥 재해석해서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맞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는 왜곡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대상에 반응하는 것은 이제 느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응하는 데에는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상카라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집중 명상을 통해서 멈추게 하고 이걸 해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집중해서 멈추게 하는 건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분석을 하고 해체시키는 방법을 비파사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 알아차림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바로 비파사나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대개 움직이는 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고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건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매 순간순간 움직인다면은 그것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 연습을 계속하면은 먼저 나타나는 게 주변에 시끄러운 것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얽히고 설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가 하면은 본인이 거기에 의미부여하고 본인이 잘못 해석하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혜로서 그냥 바로 분석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 이러지만은 처음부터 대상을 인식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샤티 훈련하면 알아차림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이끌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나중에 이제 지혜로 바뀌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삶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알아차림 연습을 해야만이 우리 지혜 개발이 쉬워집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60페이지. 찻잔을 잡으러 가고 찻잔을 잡고 마시는 일체 모든 행달을 알아차림합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임과 접촉에 따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찻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칠 때 공기와 접촉에서 일어난 시원한 감각을 즉각 아는 것입니다. 또 잔을 잡을 때 느낌을 즉각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즉각 알아차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즉각 아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만큼 놓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간다 하는 것은 모든 행위가 습관화되는 걸 얘기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가람마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에는 윤리적인 거와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행위란 뜻인데 말하는 순간순간, 행동하는 순간순간이 그것이 업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 업이라 하더라도 선업이면 좋죠. 악업은 지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업은 짓때 습관화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냐 하면 이 알아차림 훈련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차를 다 따랐죠. 자, 요건 이제 앞에 이렇게 두고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 되고, 그거 가가지고, 동학사에 가서 차 명상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종이컵 가지고 차 명상을 하고 그랬었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알아차림을 하긴 하는데, 외국에는 알아차림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몬드를 입에 넣고 그 맛을 알아차림 훈련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건포도를 이제 입에 오물거리면서 맛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요. 근데 알아차림이랑 매우 생소하니까 막 그런 방법을 쓰는데, 차 명상은 차를 마시면 차 맛을 가지고 알아차림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접촉되는 것은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훈련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찻잔을 하나를 갖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요 책에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주시하기, 긴장 완화, 차 색깔 보기, 찻잔 잡으러 가기, 찻잔으로 주시하기, 입으로 가져가 물색 알아보기부터 해가지고, 촉감 알아차리, 자양 찬맛 음미하기, 찻잔 내려놓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붙여서 얘기했지만, 이걸 보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연습을 한번 하는데,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쭉, 한 손을 해도 돼요. 한번 쭉 이렇게 갔다가, 돌아. 예, 한번 또 왔다 갔다. 자, 손에 이렇게 시원한 감각이 있는 사람. 있네요. 이게 시원한 감각이 뭐냐면은, 공기와 접촉에 하면은 시원한 감각이 일어나요. 우리는 공기는 볼 수 없지만 되게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접촉이 일어나면 시원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감각을 이제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이 감각은 뭔가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감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이 감각 알아차리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면서 손에 접촉는 그 감각을 느끼고요. 자, 찻잔을 잡고요. 잡을 때 감각을 체크를 하시고, 자, 두 손을 잡았으면은 들 때 또 감각을 체크하십시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책 행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시고요. 야, 내려놓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알아차렸을까? 예. 어때요? 한 3개 정도 알아차린 사람 있어요? 네. 한 5개 정도는 없어요? 있군요. 한 10개 정도는 없죠? 제가 이거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니까 어떤 그사님이 아주 불멘 소리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 자기 명상을 배우러 왔는데 이딴 거 감각 알아차리 이딴 걸 왜 하느냐? 심한 이치를 사유하고 이런 게 훨씬 이익이 되지. 겨우 이게 감각 알아차리기 내삼고 이게 무슨 명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 명상의 초짜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심한 이치를 사회가 그걸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는 좋지만 몸으로 체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오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처음에는 비판단이고 비분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가 옵니다. 내가 L을 알든 B를 알든 C를 알든 이 알아차림만 있을 때를 찰나삼미라 그래요. 이 찰나가는 건 순간이죠. 순간적인 삼매 고요하면 이걸 이제 심청정, 마음청정이라고 부릅니다. 논서에는요.
그래서 이게 A를 알아차리면 B를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만 있는 경우가 오면은 찰나산매인데, 요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 경지에 딱 이러면은, 비로소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감각이 무엇이라 하는 게 사물 보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안, 마음이 눈이 생겼다. 이때는 아누파시라는 말을 쓰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졌다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걸 이제 분명한 알미라 그러는데, 그것을 파자나티라 그래요. 파자나티는 이제 지혜의 동사형인데, 결국은 말해서 찰나산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좀 더 이제 익숙하게 하면 삼파자나티. 분명하게 알게 안 하는데, 삼칼 바르되, 바르게 안다는 얘기예요. 바른 알미죠. 그때는 벌써 이 지혜의 내용이 무상의 지혜, 괴로움에 대한 지혜, 무아의 지혜가 생겼을 때, 매 순간 변하는 것은 무상의 지혜고, 변하는 이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이 만족스럽지 않다 해서 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변하는 것이,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걸 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알면은, 바로 무아를 아는 지혜가 바로 삼파자나티라고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다 합해가지고, 요게 관찰하는, 아누파시는 관찰 내에서 샤티가 이루어지고, 알아차린다는 샤티가 이루어지고, 분명한 바른 알미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관찰 속에서. 그래서 이 바사나 관인이, 사마타 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하는 것은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는 지혜가 생기면은, 내가 머리를 막 써서 알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아는, 직관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석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단, 비분별이 아니죠. 직관적인 판단, 직관적인 분별,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멘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손을 들고 천천히, 이거 알아차리면 천천히 하는 거죠. 쭉 가면서 공기에 접촉되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잡아요. 잡으면 딱딱하다, 부드럽다, 뭐가 느낌이 있죠?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들면은 뭘 알아차리죠? 무게감을 알아차려요. 됐죠? 그래서 이게, 찻잔의 빛깔을 보죠. 빛깔을 보고 빛깔을 알아차리고, 향기를 맡으면 향기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 맛을 알아차리는 거죠. 맛을 보면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맛이 뭐 감칠맛이나 감칠맛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 여기에 입술이 여기에 찻잔 접촉되면 접촉된 걸 알아차리고, 이해가 되죠, 그죠? 내려놓을 때는 무게감을 알아차리고, 놓으면 바닥에 닿을 때는 촉감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차릴 수가 없고, 자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알아차리는 횟수가 많아져요. 알아차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식이 그만큼 명료하게 깨있게 된다 하는 거죠. 알아차리면 적으면 적을수록 습관적이다. 알아차리면 적은 사람은 매우 습관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분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습관적일 때는. 습관적인 것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이가 40대보다 50대가 더 빨리 지나가고 50대, 60대가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러죠. 또 70대부터 빠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살아오면서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각이 없어요. 시간은 뭉텅이 팍팍팍 지나가요. 그런데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늘 새로운 걸 알게 돼요. 새로운 걸 탁탁탁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천천하게 흐른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습관적이 아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은 거예요.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있고 사물을 이게 그 사물에 대해 오는 어떤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사물에 반응하는 자기 느낌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릴 때 훨씬 의식이 명료하다 얘기하죠. 그러면 저기 뭐고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알아차리는 건 뒤에 가면 또 있으니까요. 자, 알아차림이 좋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습관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얘기 드리죠. 한 10년 전에 부산에 그 해궁사라 하는 절 있는 부분 거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게 된 동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보고 명상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사진을 배우고 열심히 찍고 다녔대. 그래서 내가 명상사진을 한다 하니까 그럼 스님께서 명상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래 좋은 장소가 있느냐 이러니까 부산에 가까운 데 해금사가 있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이 절이 있는데 이래 보니까 경치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면 당신은 몇 카트 정도 찍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한 3카트면 다 찍겠다 이러는 거죠. 스님은 몇 카트 정도 찍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경치만 3,000카트는 찍는다 이러니 깜짝 놀란 어떻게 그리 많이 찍을 수가 있는지. 이 경치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사진을 찍는다는 게 배웠던 구도 외에는 찍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딱 한정 틀이 밖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구도를 보고 찍는 게 아니다. 이쪽 선과 저쪽 선을 보면은 그냥 구도가 지가 알아서 나타난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찍을 수가 있다. 그랬어. 근데 그분은 습관적으로 찍는 거고, 저는 습관적으로 찍지 않기 때문에 3차 찍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내 말씀드리는 건 알아차림 훈련이 잘 되면 항상 사물을 볼 때 새롭게 본다. 새롭게 보기 때문에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습관적으로 안 가니까. 자, 또 하나 이제 이 알아차림 사례를 또 하나 얘기를 하죠. 94년도에 불교방송에서 광주 불교방송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갔어요. 그게 이제 잡보장경 1회 강의 시간이 20분이라 좋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제가 강의도 2시간 이상 걷더니 하는데 20분은 막 충분하다. 이거는 누구 떡먹기다. 이래 했지만은 창피스럽게도 그 본문 내용을 똑같은 걸 3번 반복했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끝나자 박 PD한테 이 얘기를 이거 방송 사고다.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새로 녹음합시다. 근데 PD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님은 3번 반복한 걸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 출연해서
방송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는 세세히 다 아니까. 여기 뭔가 하면 알아차림의 효과라는 거. 자기가 아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샤띠 번역어가 알아차림인데 그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억한다는 뜻이 있어요. 샤띠 안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아차림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알아차림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메타인지와 관련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의 특징은 자각입니다. 자각.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걸 얘기해요. 근데 알아차림 훈련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각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행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바로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 된다. 그런 메타인지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제가 앞 시간에 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큰 거울을 가지고 코끼리 앞에 갖다 놓으면은 코끼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학자들이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코끼리는 딱 거울을 보자마자 자기 이렇게 입술을 올린다든지 코를 올린다든지 자기 얼굴을 세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알았어요.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고 이 코끼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진짜 지능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라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라고 알듯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 메타인지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 동물을 갖다가 우리에 넣을 때 닭을 넣고 소를 넣고 돼지를 넣고 또 오리를 집어넣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죠? 근데 거기에다가 늑대를 집어넣으면 어디 될까요? 그 우리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어넣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거 늑대는 넣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메타인지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판단해서 안다는 거죠. 즉각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타인지 역할을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거지면은 말을 할 때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 얘기를 해요. 얘기하죠. 자기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제하고 싶을 때 자제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될 때는 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 번 더 훈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긴 명상을 할 때, 행선을 할 때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가라. 중병 환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려야 된다 하고 가르쳐요. 근데 알아차리는 훈련은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역시 찻잔 잡고 차를 마시는 이 과정도 처음에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공기에 접촉되는 걸 체크하고 찻잔을 두 손으로 잡으면 다시 이렇게 올린 무게감을 알아차리고, 자,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자, 빛깔을 보고 맑고 투명한 빛깔을 알아차리고, 자, 향기를 맡고 향기를 알아차리고, 자, 맛을 음미합니다. 맛을 음미할 때 접촉되는 감각이 있죠. 입술 접촉되는 감각 알아차리고 차를 마십니다.
자, 샤맛은 혀에 침하고 섞이면 또 맛이 또 달라지죠.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자,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시 맛을 음미합니다. 자, 천천히 무익감을 알아차리면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다 바닥에 닿을 때 감각 알아차리고 소리 알아차리면서 손을 뗍니다. 떼는 걸 알아차리고 제자리에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차려야 되느냐면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 5가지는 뭐냐면 시각적인 것, 시각적인 감각, 눈이 보이는 것, 또 두 번째 청각적인 감각, 세 번째 후각적인 것, 네 번째 미각을 알아차리는 것, 다음에 촉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딱 만지면 접촉되는 건 촉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감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는 훈련은 이게 오감 알아차리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 훈련을 계속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면 안 된다. TV 보면서 뭐 귤을 까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귤 맛이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문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음식 맛을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TV 볼 때는 TV만 보고 음식 먹을 때 음식만 먹는 거예요. 한 대상에 한 가지 인식이에요. 얘기가 좀 하나씩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 하나씩 알아차리고 난 숙달이 되면은 빠르게 알아차리고 2가지, 3가지 동시에도 동시에 다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가지씩 알아차리고 훈련을. 그래 알아차림이 잘 되면은 그때 알아요. 시끄러운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내도 번민하더니 줄어들었다. 그런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저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 아니고 대상이 반응하는 내 감정이 멈춰지거나 해체되니까 고요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바르지 못한 명상수단을 바르게 안냈어요.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에 수많은 명상법이 있고요. 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계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명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에 우리가 이 어떤 명상을 하든지 알아차림이 명상 수단이다. 알아차림이 원래 빨리어 원어는 샷디입니다. 샷디. 샷디라고 하는 말은 4가지가 있는데 청정 도론에 보면은 깊이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강한 인식이 원인이다. 그리고 4번째 대상과 직면한다. 이런 거. 제가 적어드리죠. 이거는 뭐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알아차림으로 번역합니다. 요거는 이제 암 플러스 정신차림. 샷디는 첫 번째 깊이 들어간다. 특징이다. 특징이 뭐냐? 깊이 들어간다. 2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역할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원인이 뭐냐? 원인.
원인은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네 번째, 배상과 증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역할에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죠? 이걸 가지고 번역한 게 샷디 번역이 뭐냐면은 정념입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기억 이런 뜻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해당하죠. 그럼 알아차림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훌륭한 번역은 이게 정념도 훌륭한 번역이 있고 이게 이제 샷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샷디. 자, 이게 이제 모든 수행인은 샷디로 한다. 이런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잘못된 바르지 못한 명상 수단을 바르게 아는 게 이제 정지 바른 알미인데 여기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은 명상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 것 중에서 엉터리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 느끼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느끼는 것. 그 전에 이제 명상단체에서 강의해달라 해서 갔더니만 가서 물었어요. 왜 명상을 배우려고 합니까?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럼 거기는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느껴라. 느끼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해서 느꼈다는 거죠. 뭐 바람 소리, 파도 치는 거, 향기, 그러니까 뭐 산에 가 신선한 어떤 그런 냄새, 이런 거죠. 자비선사는 숲이 많아요. 소나무 숲도 많고 편백나무 숲 속에는 자선대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숲속 향기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느끼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만약 느끼는 걸 명상으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 경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좋은 느낌을 찾기 위해서 국내에 돌아다니다가 만족 못하면 해외까지 가야 되니까. 히말라야도 가야 되고 뉴질랜드 아름다운 데도 가야 되고 느끼는 게 명상이라 하니 그럼 좋은 데 가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싫은 느낌 다 배척할 것이다. 좋은 느낌만 추구하기 때문에 분노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화가 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에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감각적인 쾌락, 느낌 중 최고의 느낌 쾌락이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 감각, 느낌에서 모든 심리가 다 일어나요. 감정, 생각이 다 일어나요. 거기서 탐진치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요. 느낌에서.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 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느낌은 명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윤회의 수단이지.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못된 명상 중에 느낌이 있어요.
자, 느낌은 그게 없습니다. 판단작용이 없다. 내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비판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작용이 없기 때문에 비판 기능이 없죠. 예. 또 판단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느낌. 그래서 이게 느끼는 것은 명상수단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걸 가지고 뭘 하면 안 된대. 그럼 샤티는 뭐냐? 이 알아차림에는 뭐가 있느냐면 판단 기능이 있어요. 판단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는 비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샤티 판판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샤티 확립, 알아차리 확립에는 뭐가 있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샤파드나띠를 얘기해요. 그래서 느낌은 이게 없어요. 판단 작용이 없어요. 그 비판 기능이 당연히 없어요. 안 돼요. 느끼는 걸 명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샤띠라고 알아차린다 하면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하면은 느낌을 알아차리면 돼요.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내가 알아차립니다. 통증이면 통증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얘기하지만 부드러우면 부드럽다고 알아차립니다. 뜨겁다면 뜨겁다고 알아차립니다. 그치면 그친다고 알아차립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찰나산매가 생기고 이제 찰나산매 속에서 이제 비로소 뭘 알게 되느냐 마음이 눈이 생겨가지고 딱딱하다만 딱딱한 것도 역시 일어났다 사라졌다 부드러운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통증도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판단이냐 하면은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니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염초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만 봐도 벌써 대상으로부터 애착이나 집착이 없어져 버렸어. 이거 내가 붙들어 봐도 이거 변할 건데. 이런 생각을 딱 가지죠. 발생과 소멸만 봐도.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도 변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은 수행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판단 기능도 없고 비판 기능이 없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얘기하는 게 이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6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 바른 알에 대한 얘기인데, 이왕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명상, 삿된 명상을 중에 또 제가 비판을 해볼게요. 혹시 멍 때리기 명상에는 들어보셨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들으면 참 신선한 언어니까 멋지게 들릴 수는 있죠. 근데 멍 때리기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 멍청하게 됩니다. 멍하게 됩니다. 멍청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용어를 아예 안 쓰는 게 좋다. 멍 때리기는 왜 잘못되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뭐가 역시 판단 기능이 없고 비판 기능이 없다. 그래서 사물의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도 진실을 알 수 없고 멍때리 멍하니 있는 것도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마음의 실수가 있어요. 실수는 있지만 그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비판을 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멍때리기 명상에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이러면 대한민국 자체 소멸돼 버립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이 되거나 일본이나 중국이 병합되고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그래 쉽게 말하면 민족성이 뭐고 다 없는 그 문화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단 왜? 멍한 상태에는 문화가 없어요. 멍한 상태에서는 고유가 가진 어떤 민족적인 성향도 없어져 버려요. 멍하다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딱 노예로 전락하기 딱 맞는 정신 상태예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냈다 하는 자체가 참 놀라워요. 그런 이 명상을 만들어낼 정도면 그보다 더 건전한 걸 좀 만들어내지. 지혜가 있는 걸로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수단으로 잘못된 건 의도가 있어요. 의도는 뭔가 하면은 마음대로 이래저래 덧붙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형성작용이 의도예요. 그리고 의도는 좋게 이야기하면은 창의적인 것이지만 나쁘게 이해하면은 창의적인 게 아니 착각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얘기하죠. 근데 의도로 수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체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왜냐하면은 몸에 어떤 현상이 생겼다. 그 현상들은 다 감각입니다. 또 마음에 뭐가 현상이 생겼다 이러면 그것도 감각이 사실 알고 그것을 내가 의도를 일으켜서 알려고 하는 순간 대상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과 접촉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감각인데 감각이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상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성작용. 형성작용 의도는 2단계 뒤에 일어난다. 그래서 의도를 내가 딱 알려고 하는 순간 대상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명상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는 그렇게 저는 아무 체험도 없다 이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 물어보면은 의도로 알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켜서 막 노력했다는 거죠. 그건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현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려야 되는데 즉각 아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의도로 뭘 막 느끼려고 하고 느끼려는 의도도 바로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뭘 알려고 막 애쓰고 이러니까 피곤하지. 점점점 피곤해지고 체험은 없고 이걸 방치하면 며칠 정도 지나면 그만 수행 그만둬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건 뭐냐면은 대상이 다 맡겨버리는 명상이 있어요. 대상이 맡겨버리는 명상은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음악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듣고 좋아하면 되는데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음악의 흐름에 뭔가 마음을 다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병이에요. 맡길 인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10년 또 훨씬 넘은 옛날 이야기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자꾸 어머니가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어머니 지시를 받고 운전을 합니까? 제가 기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기치는 왜 생겼습니까? 명상을 했어. 어떤 명상을 했냐? 음악 명상. 음악 명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그쪽 가르쳐 준 대로 뭔가 마음에 음악이 다 맡겨버렸어요. 처음에는 잘한다고 주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기치가 생겨요. 이걸 이제 인병이라고 그래요. 작, 인, 지, 멸이라는 4가지 잘못된 명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음악 명상하다가 절대로 의식을 성성을 깨 있어야 되지 대상이 완전 맡겨가지고 거기에 흐름에 맡겨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의식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명상. 몸을 칼로 다 베어버리는 거. 쪼개버리는 거. 그리고 태양에다 자기 몸을 집어서 녹여버리는 거. 이따위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멸병이라고 해요. 멸병. 다 때리고 없애버리는 게 병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뿐이지 의도적으로 없앤다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폭력성을 가장하는 거죠. 폭력성을 가장하기 때문에 나쁜 악한 습, 악한 행위, 악한 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상상을 죽이고 없애고 이래버리면 내가 감정이 좀 올라오면 정말 대상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폭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병이다. 자, 대충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르게 아는 게 정지, 바른 알미다. 자, 164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부만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말만 들으니까 좀 지루하죠, 그죠? 다음 주 읽겠습니다. 샷디와 바른 알미에 의지한다면 원만한 행다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샷디와 바른 알미, 명상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합니다. 바른 알미 혼침과 들뜸과 혼침을 알아차리고 들뜸과 혼침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밖에 명상수단, 명상 대상을 바르게 알아서 부도덕함을 없앱니다. 바르다 하는 것은 윤리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명상수단입니다. 명상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체험이 없고 엉뚱한 길로 덧서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명상수단으로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느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죠. 자, 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암. 알아차림이 약하거나 놓칠 때 엉뚱한 길로 감을 아는 것이 알미요. 바르게 아는 알로 의지하여 잘못을 다스릴 때 다시 바르게 가게 된다니 이것이 대치이니 대하여 치료한다는 거죠. 모든 것 둘이 아님을 바르게 아는 정견, 다른 견해에 의지하여 느끼려고 하는지 살피고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가 살피고 의연미부여하는가 살피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고 있는가 살피고 억지를 조작하고 있는가 살피고 없애려고 하는가를 알아차려 말과 생각의 가면에서 벗어나 연기 실상들으나 지혜 바르나니 모양의 속바에서 벗어나고 마음속 숨어있는 과거의 해로운 인연 트라우마의 속바에서 벗어나니. 자, 요 뒤에는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느낌 잘못되면 두 번째 느끼를 가는 의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습관화, 요거는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습관화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예를 들었죠. 그 다음 169페이지 생기지 않는 것을 챙기는 것 미리 결정하여 알려고 하는 의도도 잘못됐다 그랬죠. 요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자,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의도를 일으켜서 명상하려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착하다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야단치거든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의도에 따라주면은 좋고, 의도에 따라주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의도대로 학생들이 따라주면 좋아, 안 따라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뭘 자꾸 알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 잘못을 바르게 대하여 치료한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171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 중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현재 순간 널리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접촉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알아차릴 때 과거는 지나가서 없으니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과거, 그 기억은 현재이며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므로 추상만으로 존재하는 미래, 그 추상도 현재이며 현재도 머물지 않으므로 의식은 현재 이 순간 늘 깨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외국에,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요.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 머물자,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자기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차 명상하면은 이제 가능한 거죠. 예, 찻잔이 있으면은 찻잔을 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행단은 머물지 않는다는 게 관찰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찻잔을 이렇게 행단하는 순간순간 현재 의식이 넓게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깨있는 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심화가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 그것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놀라움이냐?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과거도 안 가고 미래도 가지 않고 현재 순간 늘 깨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에 온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헐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 죽지 않는다 하는 아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2페이지입니다. 수료하게 해결했어요.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식이 시간 다 됐어요. 왜 빨리 가? 질문하십시오. 오늘 잘못된 명상만 자르르 얘기를 했습니다. 행다서는 간단하게 했는데 뒤에 가면 오감 알아차리 명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연습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휴식하고 하겠습니다.